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 산업 강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동의 기술 리더 국가들까지도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 백악관에서는 급히 회의가 소집되었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발빠르게 국가 전략,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 기술 국가들이 갑자기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 국가의 미래 성장 산업에 열광하며 앞다투어 기술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가대학교에서 생명환경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식품농업연구소 기술협력자문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균형과 토양 미생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했죠. 뉴욕 타임스와 같은 유명 매체의 과학 칼럼을 기고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소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충격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자료 속 그래프는 최근 미국 농장에서 한국산 농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동이라는 회사의 트랙터가 북미 기계 달러협회의 만족도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역사적 쾌거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업 기술은 미국의 자부심이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인정한 최고의 농업 국가라 자부하는 미국이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호기심에 인터넷을 파헤쳐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산 호미가 아마존에서 가드닝 도구 상위 10위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국내 가격의 4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원사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심지어 목장갑까지 트렌드가 되어 미군과 미국 항만 노동자들이 품절을 걱정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때는 우리 미국이 근대 농업의 최고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민족의 혼이 담긴 황금빛 금자탑 같은 존재였죠. 세계 농업을 주도하는 정복자로서 초월적 위상을 자랑했었는데 지금 농기구마저 한국에 밀리고 있다니 이런 뒤집힌 현실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연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온 초청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유영찬이라는 연구원이 한미농업기술 교류 세미나를 제안했던 거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형식적인 국제교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기회가 한국 농기술의 근본적 비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랄까요? 스탠퍼드에서 연구하면서 늘 느꼈던 건 첨단 기술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최첨단 시설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한국이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은 농업 인프라는 우리보다 작을지 몰라도 어쩌면 평균 이상의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대체 뭐가 그들의 평범해 보이는 농기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들의 농업 기술에는 어떤 특별함이 숨어 있길래 까다로운 미국 시장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인지 궁금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경쟁력 그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이제 한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안에는 의문보다 더 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분명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것이 미국 농업의 미래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농기계에 관한 자료를 더 깊이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밤늦게까지 컴퓨터 화면 앞에서 리포트와 통계 자료를 분석하며 보냈어요. 더 알아볼수록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농기계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대동 트랙터의 해외 판매량 그래프는 지난 5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만 연간 3만 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다는 수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더군다나 미중 서부 농장주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과 유럽의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농무부 동료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제 연구 계획을 공유했는데 한국 농기계의 성공 비결을 직접 탐구하겠다는 제 발표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선임 연구원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런 반응이 오히려 제 의심과 결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출구를 나서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유영찬 연구원이 환한 듯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저를 환영하며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인상부터 그의 지식 깊이와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미국 농업 시스템에 대한 그의 이해력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의 안내로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했는데요. 그곳에서 대구로 향하는 KTX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사실도 제게는 신선한 놀라움이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유영찬 연구원은 한국 농업의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출발 시간이 되자 마침내 대구행 KTX 열차에 올랐습니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열차 내부를 보며 미국의 암트랙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넓은 좌석에 앉아 유영찬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농기계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의 전문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 농업에서 트랙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그의 해설이 인상적이었는데 트랙터는 단순한 농기계를 넘어 농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비료와 농약 없이도 유기농 농사는 가능하지만 트랙터 없이는 현대 농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트랙터 구입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사업 덕분에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농민들이 트랙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이 한국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연구원의 태블릿 화면에는 다양한 트랙터 모델과 그 특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해외의 트랙터 인식 차이도 설명했는데요. 해외에서는 트랙터라고 하면 주로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 트럭을 의미하는 반면 농업용 트랙터는 어그리컬처 트랙터로 구분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안 유영찬 연구원은 트랙터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농기계가 빠른 속도보다는 강한 구동력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농경지의 특성상 험지를 다뤄야 하므로 최대 속도가 40km 정도로 제한된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기계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한 그의 설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동 변속기, 작업기, 수평 제어, 무인 작업 보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는 내용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고출력 모델의 경우 마치 비행기, 조종석 같은 전자장비가 장착된 운전석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트랙터 제조사들에 대한 유영찬 연구원의 해박한 지식에도 감탄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존디어, 뉴올랜드, 일본의 얀마, 쿠보타, 독일의 펜트 클라스까지 각 회사의 특징과 강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LSM 트론,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특히 귀중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이번 방문이 제 연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실감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열정적인 태도는 한국 농업 기술의 깊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어요. 이렇게 전문성 높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할 무렵 저는 이미 한국 트랙터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집한 자료들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깊이 있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제 대동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그 성공 비결을 눈으로 확인할 일만 남았어요. 한국 농기계의 비밀을 풀어갈 첫 번째 실마리를 찾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구역에 도착한 후 픽업 예정 차량을 타고 30분을 더 달려 마침내 대동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넓은 전시장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박인권 팀장은 20년 넘게 대동에서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해 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인권 팀장의 안내로 본격적인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트랙터 생산 라인의 정밀함이었어요. 트랙터 부품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박 팀장은 대동 농기계의 핵심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특히 북미 시장에서 성공한 비결로 최첨단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무단 변속기 기술을 꼽았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의 광활 농지에서도 안정적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또한 대동의 수출 전략에 대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한다는 철학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농부들의 다양한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해 제품을 개선해 온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트랙터라는 단어의 올바른 표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트랙터를 트랙터의 아이라고 잘못 표기하지만 영어 스펠링에 따라 트랙터가 맞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전문가적 태도가 느껴졌어요. 전시장으로 이동하자 다양한 트랙터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트랙터가 단순한 농기계를 넘어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어요. 서양에서는 1950년대부터 트랙터를 장난감으로 판매해 왔으며 소방차 경찰차와 함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테마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설명도 새로웠어요. 경마 경기에서 출발 게이트를 연결하고 철수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나 농민들의 시위 수단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트랙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트랙터가 차량이 아닌 농기계로 분류되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도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동의 해외 시장 진출 과정을 직접 들었을 때 더욱 놀라웠는데 현재 7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자랑스럽게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사업의 대동 트랙터 300대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실제로 시험 주행장으로 이동해 트랙터 시연을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60마력짜리 중형 농기계가 다양한 지형을 오가며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경사진 곳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하는 기술은 미국 어떤 농기계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박 팀장이 설명한 마지막 흥미로운 점은 트랙터가 비상시 군수 물자로 증발될 수 있는 품목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륜 구동 차량과 마찬가지로 비상시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 농기계의 다용도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동 본사를 둘러보며 한국 농기계 산업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저의 의구심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교함과 장인 정신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미적 감각, 세밀한 배려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한국이 이런 완성도를 구현해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고 이제는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철학까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공장을 나서는 길에 유영찬 연구원이 다음 목적지로 경북 영주의 대장간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기보다는 오늘의 경험을 충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대구 시내의 호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호텔이었지만 로비에는 전통 한국 가구가 놓여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영주로 출발하기로 약속하고 유영찬 연구원과 헤어졌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쳐 오늘 방문한 대동 공장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미국 농무부에 보낼 리포트 초안을 작성하면서 농기계 수출 성공 요인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깔끔한 생산 시스템, 철저한 품질 관리,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전략이 돋보였어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내일을 기대하며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영찬 연구원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영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오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대구에서 영주까지는 약 100km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산악 지형이 펼쳐지는 동안 유영찬 연구원은 오늘 방문할 영주 대장간과 그곳에서 만드는 호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호미가 단순해 보이는 농기구지만 한민족 금속 공학의 정수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인체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이라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에 따르면 호미는 지약 농법의 필요성에서 탄생했다고 해요.
좁은 땅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했던 한국에서는 땅을 정교하게 파고 덮고 제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원 손질을 하듯 세밀하게 농사를 지어야 했던 환경이 이런 특별한 도구를 발전시켰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호미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겉보기에는 구조공학적으로 취약해 보이지만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놀라운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 경이로웠어요.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비스듬하고 날이 비대칭이며 연결부가 가늘고 직각으로 휘어진 형태는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요. 서울 구이동 유적이나 창녕교동, 사모분 등에서 호미의 조상격 농기구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삼각형 형태의 호미는 고려 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설명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한국 고유의 농기구라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발전했든 결국 한국 특유의 농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호미의 역사는 한국 농업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일본에도 한 손으로 쓰는 긴매기용 농기구인 쿠사토리 가마가 있어 한국의 호미와 생김새와 쓰임이 유사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한국 호미는 자루가 더 짧고 철물 부분이 더 길며 굴곡지고 직각으로 휜 설계라는 차이점이 실제 사용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영주로 향하는 도로가 점점 산악 지형으로 변해가는 동안 저는 호미에 담긴 깊은 역사와 기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기계만 주목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도구에도 수천 년의 지혜와 기술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과 들은 그 자체로 호미가 발전할 수밖에 없던 환경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곧 방문할 영주 대장간의 장인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었어요. 50년 넘게 호미를 만들어 온 장인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영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졌어요. 유영찬 연구원의 안내로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대장간이 보였어요.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성록이 장인의 대장간이었습니다. 대장간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와 쇠타는 냄새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성록이 장인은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휘두르며 달궈진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굳은 팔과 깊게 패인 얼굴은 오랜 세월 묵묵히 이어온 장인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성록이 장인이 호미를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장인 정신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자동차 서스펜션에 쓰이는 합금강 판스프링을 재료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고 물에 담가 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단단한 호미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정원 도구 상위 12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록이 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불과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록이 장인에 따르면 한국산 호미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바로 그 품질에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손쉬운 굴착 도구이자 정원 취미가들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한국산 호미는 중국산보다 수십 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호미 제작 과정을 보던 중 성록이 장인은 목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호미를 만들 때 항상 장갑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순간 유영찬 연구원이 한국의 목장갑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덧붙였어요. 유영찬 연구원에 따르면 이 평범해 보이는 빨간 코팅 목장갑은 내구성과 다용도성 때문에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군이 정규 보급된 가죽 장갑보다 이 목장갑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놀라웠어요. 한미 합동훈련 때 미군들이 한국군에게 이 장갑을 빌려 쓰거나 직접 구매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리안 레드 라텍스 장갑이라고 불리는 이 목장갑은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성비와 다용도성 때문에 호평 리뷰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많은 기업 사장들이 직원들에게 대량 주문해 보급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성록이 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미국 코스트코에도 납품되고 있으며 캐나다와 영국으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동안 농촌 인구 감소로 국내 수요가 줄었지만 해외 수출 덕분에 대장간에 다시 활기가 도래했다고 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인의 손길에 이끌려 저도 직접 호미 제작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망치의 무게를 다루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장인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형태라도 갖춘 호미를 만들 수 있었어요. 대장간 벽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이 빼곡했습니다. 한미국인 정원사는 호미는 내가 만난 가장 똑똑한 정원 도구라고 적어보냈다는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며 한국 농기구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호미와 목장갑 같은 소박한 도구들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수백 년 동안 농사 현장에서 실제로 다듬어진 인체공학적 디자인, 즉 손에 착 감기고 쓰면 쓸수록 손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둘째, 장인의 손길이 깃든 내구성 거친 작업에도 끄덕없는 튼튼함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동료처럼 여겨집니다. 셋째, 한 가지 용도에 국한되지 않는 실용성, 농사뿐 아니라 정원 손질, 캠핑, 심지어 일반 작업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세계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랜 시간 축적된 지혜와 기술, 그리고 쓰는 사람을 생각한 정성이 어우러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록이 장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제가 직접 만든 호미와 함께 자신이 만든 최고급 호미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한국의 농업 문화와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대장간을 나서며 미국 농기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영주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다음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유영찬 연구원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본원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 농촌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에서 배운 점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유영찬 연구원은 저를 농업기술진흥원으로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농업기술 전시물과 연구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한쪽 공간에 마련된 한국형 스마트팜 전시관이 흥미로워 보였어요. 유영찬 연구원은 전시관을 안내하며 한국의 최신 농업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고령화로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 농업은 청년 인구 유입이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대안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원격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을 갖춘 1세대 스마트팜은 농업인의 편의성 증대가 목적입니다.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의 센서 정보와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 농장을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둘째,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 시스템인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이 작물 재배 환경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하고 재배 전 과정에서 알맞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농사 지식 단절을 대비해 기존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셋째, 3세대 스마트팜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농기계와 로봇 기술이 핵심입니다. 토마토를 자동으로 수확하는 로봇과 무인 방제 로봇 등의 영상은 고령화와 인력난 문제 해결의 희망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팜 기술 설명을 마친 유영찬 연구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농기구와 첨단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해요. 호미나 목장갑 같은 전통 농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편의성을 접목하는 접근법이 한국 농업의 강점이라는 설명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접근법이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이 한국 농업 기술의 핵심이라는 말이 새로운 통찰을 주었어요. 전시관을 나와 회의실로 이동한 우리는 한미 농업 기술 협력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양국 농업 기술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과 한국의 정밀 농업 기술이 결합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은 미국의 광활 농지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농기계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지만 이제는 농업에 대한 근본적 관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국은 효율성과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한국은 사용자 경험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분명했습니다. 두 접근법이 서로 배우고 결합할 때 더 나은 농업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유영찬 연구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주에서 직접 만든 호미와 한국산 목장갑 그리고 미니어처 스마트팜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은 한국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스테파니 테일 교수님, 이번 방문이 한미 농업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유영찬 연구원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할 칼럼 방향을 완전히 바꿀 생각이에요. 긴 비행시간 동안 노트북에 칼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호미에서 스마트팜까지 한국 농업이 미국에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정했습니다. 이 글이 미국 농업계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농무부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한국 방문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기술과 효율성 너머에 있는 가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쉽게 마무리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이 차올랐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면 미국과 한국의 농업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미래를 조심히 그려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국의 진짜 매력을 찬찬히 느끼고 싶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골목, 사람들의 따뜻한 정,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깊이와 감동이 이 작은 나라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직 만나지 못한 이야기들과 무수한 날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작은 농기구가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첨단 기술만 추구하던 시대의 장인 정신과 사용자 중심의 철학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는데요. 기술의 본질은 결국 사람을 향해 있다는 깨달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앞으로 세계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